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오늘 뭐 밀가루 얘기 요즘 물가 오른다는 얘기 너무 많이 그쵸, 해가지고요. 네. 사실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전현남 기자가 식용유 대란 이거 가져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는 또 밀가루가 이슈였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지금 밀가루 값도 뛰고 또 라면, 빵, 과자 이것도 값이 더 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인도가 이 밀 생산 세계 2위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도에서 보면 뭐 밀가루 음식 많이 먹잖아요. 뭐 난 같은 거 카레 네. 찍어 먹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근데 이미 이 국제 밀 가격이 지금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를 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수출을 못 하면서 밀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이제 밀 선물 가격을 보면 1년 전보다 75%나 오른 지금 1년 전보다 그런 상황이고요. 75%요. 네, 75%가 올라 있고 이렇게 이제 뭐 밀 가격이 오르니까 밀 생산 유통업자들이 이제 다 수출하려고 내다 팔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비축했던 거. 네. 뭐 비축이 아니라 이제 생산했던 거 본인들 거 생산했던 거를 인도가 이제 다 내다 팔려고 하니까 이러면 뭐 내수 시장에서 당연히 뭐 밀가루 가격 급등할 거고 또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인도가 이제 밀 수출을 금지를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인도네시아가 식용유를 수출을 제한을 팜유. 예. 그 부분하고 되게 기시감이 있는데 우리는 인도 밀 수입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미국이랑 호주랑 캐나다에서 거의 100%를 수입을 하고 인도 포함한 이제 다른 나라가 0.05%로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없네요. 예. 네, 거의 없는데 네. 당장 뭐 이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인도가 이렇게 수출을 적게 되면 당연히 가격에 국제 밀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테고 당연히 올라갈 텐데 또 올해는 뭐 전쟁 때문에 또 기상악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이제 4.4% 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인도 수출까지 금지하게 되면 지금 국제 밀 가격 자체가 이제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전체가 다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사실 곡물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가 높죠. 네, 그리고 쌀 빼고는 뭐 거의 수입이죠. 그렇죠. 예. 또 OECD 이제 38개 국가 중에 비교를 했더니 최하위고요. 2000년만 해도 이게 이제 30%를 웃돌았는데 뭐가요? 지금 그러니까 자급률이요. 곡물 자급률이 지금 최하위인데 네. 2000년만 해도 이 30%를 웃돌던 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약간 식량 안보를 정책에서 후순위로 좀 밀어놓고 밀리다 보니까 현재는 20%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 20%도 안 돼요? 네, 20%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먹는 그 곡물에서 국내에서 어떤 충당이 가능한 게 25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면 인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밀가루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아요. 네, 식품업계가 지금 이제 비축해 놓은 게 7월부터 9월까지 정도 네. 분량이 지금 비축이 돼 있어요. 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또 뭐 인도 수출 금지 같은 이런 악재가 또 계속 터질 수 있잖아요. 곡물 또 자국 보호주의 그쵸.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또 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계속이 되면 그래서 이 소비 심리가 벌써 반영이 돼서 지금 이 마트에 밀가루 매대에 밀가루가 없다고 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 이제 8시 뉴스에 나갔던 진짜로요? 내용인데 네. 저렇게 텅텅 빈 이미 벌써 다 사갔어요.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주말에 다 그 뉴스 뜨자마자 한국의 소비자들 빠르시군요. 네, 다 이게 사간 모습이고 네. 또 이렇게 되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 다 올라갈 텐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이제 국수나 라면 가격이 1년 전보다 10에서 20% 뛰었는데 네.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고요. 음. 다만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밀가루값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에 546억 원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제분업계가 90% 상승분의 90%를 상승분 9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야, 쌀국수 먹어야 되나요? 방법이 없네. 방법 다 오르니까 뭐 그러다가 또 쌀 오른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뭐가 좋으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진짜 그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식량 보호주의를 좀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아주 뚜렷이 감지가 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식량뿐 아니라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뭐 수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비축을 확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에 앞서서 이미 인도네시아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팜유도 네. 했었고요. 석탄도 지금 수출을 금지한 적이 1월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이제 팜유 수출 금지한다고 할 때는
또 외부에서 뭐 국제 식용유값 이러면 오른다라고 비판까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이 팜유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팜유 최대 생산국에서 식용유 품귀 현상이 아이러니다라고 하면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도 3개월간 뭐 밀, 콩 같은 이런 주요 곡물 수출을 중단을 했고요. 터키와 아르헨티나, 세르비아도 이미 수출을 금지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 우리도 뭘 안 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있나요? 뭐 없죠. 우리는 쌀 조금만 기다려봐요. 야, 이거 그래도 우리 수입만 하는 입장에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네. 없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대비책이 있어야 될 텐데 점점 이제 식량 보호주의, 뭐 내수 시장 우선 공급 이런 분위기 이걸 원칙으로 삼는 나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특히 이 원자재나 원재료 이런 게 너무 부족한 나라인데 자원으로 따지면 사실 흑수저 중에 흑수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뭐 사실 좀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난해 왜 요소수 대란 때문에 네, 좀 깨달은 것도 있고 한데 뭔가 이 자원에 대한 뭐 철저한 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쪽에서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뭐 플랜 B를 좀 세워놓는다던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할 수 있어서 위험 요소가 사실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조금 이 좀 보시고 멀스터치를 보시고 계시다면 사실 이게 정부에서 네. 굉장히 매번 반복되는 이슈예요. 이제 네. 다변화, 뭐 자금률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요소수 사태 때 네. 또는 옛날에 그 불화수소 사태 때 이럴 때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부 이제 해소도 되긴 하지만 지금 뭐 흑수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예, 존재량 자체가 적다 보니 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외부 변수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닥쳐올 때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만 이런 부족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각국에서 여러 부족 현상에 대한 뉴스가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뭐 예. 밀값 오르는 거 우리 것만 오르는 거 아니니까. 다 미국은 그러겠죠. 뭐. 미국은 왜 진짜 분유 대란이 나는 건가요? 네, 사실 경제대국 1위인 그 네. 미국에서 분유가 없어서 난리다 이런 얘기가 분유에는 지금 밀가루는 안 들어가죠. 네, 분유는 우유죠, 우유. 네. 우유죠. 네. 네. 근데 지난 2월에 이제 네. 미국 최대 분유 회사 에보트사에서 이게 미국 공급의 지금 80%를 차지하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분유를 먹은 뒤에 세균 감염으로 영유아가 지금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 리콜 사태랑 뭐 또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이런 것도 다 이제 겹치면서 분유 네. 재고가 지금 떨어져서 분유 대란이 일어난 건데 3월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지금 오히려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달이나 그래서 지났네요. 네, 지금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지금 마트 사진인데요. 저렇게 아까 전에 막 밀가루랑 겹치죠. 이거는 미국 분유입니다. 미국 분유 저렇게 매대가 텅텅 빈 모습. 아, 그러니까 에보트가 시장 1위 업체인데 그거 리콜한다고 다 빼니까 네. 다른 업체들이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의 분유 제품이 이제 43%가 지금 품절 상태다. 그러니까 마트 100곳 중에 43곳은 분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예. 네. 애기 엄마들 바쁘겠네요. 저 그렇죠. 분유 사실 이제 찾으러 분유는 다니려고. 이거 이제 사실 아기들한테는 아주 필수 소비재인데. 그렇죠. 네. 필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확보하려고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죠? 네. 이거 밀가루보다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업체들이 1인당 구매량을 제한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뭐 미국 특히 이제 뭐 미국은 한국보다 알러지가 조금 많은 아이들 네. 알러지가 많아서 또 네네. 희소 유전병 이런 앓는 아이들에게 맞는 이 특수 분유가 좀 많이 생산되는 네. 편인데요. 이 특수 분유를 먹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해서 일반 유제품에 든 단백질을 먹게 되면 피를 토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꼭 이 특수 분유를 먹여야 그쵸. 하는데 지금 이런 특수 분유가 지금 태부족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뭐 4시간 차를 몰고 가가지고 분유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그런 게 떠던데요. 분유를 직접 만드는 법 이런 게 인터넷에서 떠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거에 제조하면 영양분이 맞지가 않아서 네. 그쵸. 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영양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집에서 만들다 보면 또 이게 세균 감염 이런 게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거 전 세계적으로 모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지금 되게 미국이 분유에 대한 허가가 상당히 깐깐하고 그래서 네. 눈높이가 되게 높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분유 대란 사태가 오니까 FDA에서 수입 규제 완화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생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도 뭐 분유 대란 관련해가지고 청문회를 지금 열 정도로 도대체 지금 왜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완전 핫 해결이 되지 이슈인데. 않느냐. 네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뭐 아이 먹일 분유가 없어서 2개월 넘게 이러고 있다는 게 진짜 사실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기준 업체들 이제 증산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던 해외 분유 업체 중에서 뭐 제품 안전, 뭐 영양 뭐 이런 걸 조금 기준을 낮춰서 지금 들여오게끔 유연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들어오려면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아직도 한 달 반, 2달 정도까지 분유 대란 사태가 해결될지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을 경쟁력이 할 수 너무 있을 멀어서 수 있을까? 네. 멀어서 그렇죠. 물류비가 좀 많이 들 한번 것 같긴 한데. 타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물류비가 충분히 뽑을 수 있다면 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 문제 또 미국 문제 지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부분 또 가격이 오르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 경제 주체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도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실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어제 했나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장 관심 가는 게 기준금리 얼마나 올리냐 뭐 이건데 그 물가 상승률 파월 의장이 어제 연설에서 네. 물가 상승률을 더 낮출 수단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히 이제 뭐 올리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는 주고 있고요. 네. 이달 초에 이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6, 7월에 또 이 같은 빅스텝을 밟을 거냐 밟는다고 사실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FOMC에 높은 지지가 있다. 0.5%포인트 빅스텝에 대한 FOMC에 높은 지지가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물론 이제 뭐 단서는 달았습니다. 기정사실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증거를 직접적으로 찾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플레이션만 해결이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도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 근데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것이 직접 안 보이면 나는 계속 올리겠다.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 이게 하락의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금리 높이는 걸 멈추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한번 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내려가지 않으면 또 이제 중국 봉쇄가 이제 한동안 유지가 되고 또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선 금리 정책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들리는 그렇죠. 거네요. 네, 예. 네. 딱 내려가는 지표가 정확하게 딱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올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죠? 네, 이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이제 재확인했다 이런 거에 지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원래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억제 의지를 밝히면 내려갈 때도 있는데 또 이번에는 알 수가 알 없어요. 수가 없어요. 네. 그동안 이제 그래서- 많이 내려간 거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1.34% 올랐고요. 네. S&P 500 지수는 2.02%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2.76%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장도 뭐 시작을 상승으로 했고 환율도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던데 어쨌든 당분간 하여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한정현 기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